유동호, 양혜정과 복지국가를 만드는 사람들. 예, 혜정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추워진 날씨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좀 덜 추워서 그렇게 그래요? 막 춥다 못 느꼈고, 이번에는 거의 뭐 저희 3주 만에 녹음도 하고 했는데 이번 1주 만에 뵀잖아요. 네, 빨랐습니다. 피곤해요. 녹음을 매주 하는 건 정말 피곤한 것 같아요. 네. 네. 좋으신가 봐요? 아니 오늘 시작 방송이 체질이신가 봐요? 아니요. 무슨 소리 하는 거지. 네, 피곤한 양혜정 씨와 함께 네. 방송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피곤함을 무릅쓰고 복지국가를 만드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희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꼭 이 멘트 살려주세요. 예, 살리고 있다는 거. 예, 얘기 들었습니다. 오늘 다름이 아니라 우리 지난주에 네. 선생님 모시고 많은 얘기 들었잖아요. 예. 좀 더 이 네. 문제 가지고 한번 듣고 싶어서 어렵게 모신 분이 있습니다. 아, 진짜 어려웠죠? 네, 본인이 좀 아시는 분이죠. 저요? 그냥 살짝 알아요. 살짝 아는 네, 사이였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 살짝 아시는 부분인데 지난주에 이어서 특수교육학 그다음에 이제 복지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누고 싶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특수교육 네. 궁금한 게 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한번 네. 들어보고 싶은 점이 있어요. 김예리 선생님, 김예리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예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기 오시는 지 좀 힘들지 않으셨나요? 아니, 힘들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힘들지 거리는 아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어머, 되게 준비 많이 해오신 것 같아요. 준비요? 네네. 저 보니까 준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살짝 아는 사이가 아닌 것 같은데. 아니. 물론 이제 돈이 있으면 준비를 거기에 맞는 책무성이 있으니까 해야 되는데 저희 방송은 앞으로 출연하신 분들한테 사전에 공지를 해드리면 저희는 출연료가 없습니다. 시작부터 너무 네. 이게 노골적으로 말하면 네. 방송 네. 놓고만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야. 줄서 이만 있으세요. 돌아가신대잖아. 네, 하지만 밥과 원하신다면 그 맥주까지도 제공을 해드리죠. 아, 이 맥주? 네. 네, 알겠습니다. 이거 이상해진데 오늘 피곤해서 밥과 맥주를 제공하는 방송으로 다시 가고 네, 있습니다. 물론 제가 제공하는 건 아니지만 김혜리 선생님 원하신다면 오늘 밤새도록 드셔도 돼요. 내일 교육 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아, 맞아요. 저 내일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갑니다. 오늘 좀 이상한데 좀. 자, 알겠습니다. 너무 길었는데요. 아까 제가 특수교육이라고 말했잖아요. 네. 혹시 특수교육 설명을 좀 해줄 수 있나요? 먼저 제 소개를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그렇죠. 네. 잘해요. 네. 저는 그 사회복지를 전공을 했고요. 학교 다닐 때, 대학부에서. 근데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그 수학여행을 다 가잖아요. 네. 대부분 이제 수학여행으로 제주도를 많이 갔던 제 시대가 그때였는데, 저희 동기들이 유독 이제 특이한 아이들이 많아서 저희는 제주도 말고 봉사를 가면 어떨까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돼서 저희 동기들 10명이 정원은 30명이었지만 10명이 같이 일주일 동안 제주도 수학여행 대신 그 생활시설로 일주일간 봉사를 갔었습니다. 장애인 중증아동 생활시설. 그 나이에 훌륭하신 분들이네요. 네, 제 동기들이 많이 훌륭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사람으로 이제 거기 갔었는데 사실은 처음에 그 공간에 갔을 때 되게 많이 놀랐어요. 왜냐면 시설도 시설이지만 중증 장애 아동들이어서 기본적으로 시청각, 그러니까 눈이 보이지 않고 듣지 못하는 데다가 거기에 지적 장애와 신체 장애까지 있어서 그 특유의 어떤 냄새도 나고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이거는 크게 마음을 먹고 왔었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고 첫날 돌아가려고 했던 친구들도 꽤 있었어요. 왜냐하면 적응하기 어려워서. 그래서 돌아올까 하다가 그래도 우리가 10명이나 왔으니 열심히 해보자 해서 이제 다음 날부터 적응하면서 지냈는데 일주일간 그 친구들이랑 같이 지내고 나서 돌아오면서 마음에 여러 가지 이제 생각과 고민들이 들었었고 그 중에 하나가 이 친구들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졸업 이후의 진로를 이제 장애인 복지 쪽으로 설정을 한 거고 무엇보다 이 친구들에게 가장 1차적으로는 교육을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안에서 이제 그 특수교육을 공부할 수 있는 대학원 과정을 진학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공부하고
지금 서부장애인 종합복지관에 취업을 해서 7년 동안 이제 일하면서 실제 현장에서 공부한 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또 하면서 한계들도 보이고 더 많이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다시 공부를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그 과정을 다 마치고 이제 어느 현장에서 더 열심히 이 모든 것들을 풀어나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 와중에 제가 여기에 초대받아서 이제 오게 된 거고요. 네.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네. 네. 준비를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 되게 긴 스토리지만 그 안에서 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분야와 느낌이 다 있었어요. 네. 상당히 오래전부터 그럼 했던 거라고 느껴지는데, 그래도 보통 하면, 더더욱 하면 할수록 힘든 분야가 아닐까요? 대상자가 아까도 말했듯이 흔히 느낄 수 있는 감정인 것 같아요. 도와줘야지 딱 가다가, 이거 도와줘야 되는 게 아니라 일을 해야 되는구나. 그럴 수 있잖아요. 왜냐면 진짜 뭐 씻는 것부터 옷 갈아입는 것부터 되게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양혜정 선생님이 저보다 훨씬 더 현장에 장애인 복지 현장에 오래 있었지만 장애인 복지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은 기본적으로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장애인 복지에서 일하는 것도 여느 현장에서 일하는 것과 동일한 현장이기 때문에 더 힘들다거나 더 고되거나 아니면 훨씬 더 많은 헌신이 필요하거나 이런 분야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장애인 복지 쪽에서 일한다고 하면 마음이 매우 착하구나. 제가 비웃은 거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거기부터 저는 이제 인식에 많이 차이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네. 살짝 웃음 들어왔지만. 네. 그냥 적성이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예. 그게 내가 나의 그 성향과 그 적성과 좋아하는 일이냐 이게 맞는 정도 수준인 것 같고,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김혜린 선생님은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더 이렇게 스페셜한 그 분야를 좀 더 공부를 하신 거죠. 그래서 공부를 이렇게 여기서 고민이 많잖아요. 왜냐하면 10년 차 이렇게 사회복지를 하다 보면은 그 좀 7년 정도 일을 하시다가 그 공부를 더 이렇게 하시게 됐는데, 그런 고민들을 하는 사람들이 보통 또 현장이나 뭐 복지과 운동 하시는 분들 중에도 또 다른 분야를 내가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닌가? 혹은 나의 미래를 준비하면서 뭔가 전문적인 걸 커리를 쌓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 나이 먹어서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어땠는지. 나이 그래서 먹어도 유독 강조하시는 건 나이 먹어. 제가 공부하려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네. 오늘 상당히 피곤해 보여요, 시작부터. 그런 부분과 그 또 이렇게 뭐 진짜 공부하는 과정에서 혹시 그런 분야를 더 공부하고 싶다고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또 해주실 수 있는 말이 있다면. 네. 나이 먹어서 공부하는 게 쉽진 않았죠. 왜냐하면 체력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니까. 체력. 네. 그래서 제가 박사를 시작했을 때 나이가 38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되게 신기한 게 나이가 많이 들어서 공부를 시작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힘든데 공부가 너무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진짜 공부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을 때 공부를 시작했고, 또 현장에서 배웠던 경험했던 많은 것들이 공부를 하는데 토대가 됐기 때문에 그때 풀리지 않았던 질문들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그 안에서 이제 해답을 얻게 되거나, 혹은 여전히 이 분야는 어려움이 많구나, 그래서 해야 될 게 더 많고 빨리 공부를 마치고 현장으로 돌아가서 이것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야겠다는 그런 생각들 하다 보니까 공부하는 과정이 힘들기보다는 되게 많이 설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어쨌든 공부를 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하루라도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시작하실 것을 권합니다. 네. 네. 해답이 됐죠? 저요? 네. 전 별로 공부할 생각이 없어가지고 주변에서 그런 고민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대신 네네. 질문을 해드린 거고요. 저는 그치 뭐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네네. 돌고 돌아서. 네. 그래도 오늘 시간이 거니까. 네. 아까 살짝 질문했었는데, 그래도 특수교육에 대해서 어떤 네. 내용인지 약간 좀 소개해 주세요. 네. 특수교육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장애 아동을 교육받는 거라고 이제 생각을 1차적으로 하기 쉽잖아요. 네. 네. 그래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나라에 장애인복지법이 있죠. 네. 네. 장애인복지법이 대부분의 장애 관련된 서비스나 어떤 지원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복지법에 있는 15가지 장애 유형 중에 하나로 구분이 된
복지 카드가 있어야지 관련된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고요. 장애인복지법 외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학령기에 있는, 즉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있는 친구들 중에서는 복지법에 의해서 카드가 없어도, 복지 카드가 없어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해서 교육적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특수학교에서 이제 분리된 교육을 받을 수도 있고, 일반 학교에 통합된 교육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일반 학교 안에서도 이제 시간제 통합이라 그래서 주요 과목만 이런 특수교사가 있는 도움반에서 공부하다가 일반 학급에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장애를 가졌지만 일반 학급에 늘 계속 있으면서 이제 통합교육을 받는 친구들도 있어요. 제가 질문 한 개 내자면, 특수학교가 있고 일반 학교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그 특수교육 대상자, 그러니까 특수교육을 받도록 기준에 부합되는 그런 친구들 중에 통합된 학생들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분리된 특수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더 많을까요? 분리된 학생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쪽이 많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통합이 더 많아요? 네. 뜻밖인데요? 이게 오랜 어머니들의 그런 운동과 장애인 당사자들의 운동을 통해서 지금 어쨌든 통합교육이라는 게 많이 보편적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특수교육 대상자,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그런 기준에 부합, 정부가 제공한 기준에 부합해서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들이 2017년 기준으로 89,353명인데 이 중에 반 이상이 일반 학교에 통합되어 있어요. 네. 그럼 제대로 가고 있는 방향이죠? 그렇죠. 하지만 전체 학령기 인구로 대비해서 보면 학령기 인구의 1%예요. 특수교육 대상자가. 그리고 호주 같은 경우는 3%까지 되고 미국은 13%.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체 학령기 대비 퍼센트가 적은 게 그만큼 특수교육을 받아야 되는 친구들이 적다는 의미라기보다는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는 선정 기준 자체가 협소하고 그런 친구들을 다 포함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선별되는 친구들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거죠.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바운더리에 들어올 수 없는 친구들이 많다는 거여서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도 계속적으로 좀 고민이 되고 대안들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 선별 기준의 차이가 큰가요? 혹시 다른 뭐 호주나 미국과? 그렇죠.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사회적으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학교에서 이제 폭력성이 짙은 친구들 있죠. 네, 그런 친구들이 특수교육 대상자, 그 특수교육 등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구분이 된다면 영역 안에 이제 정서 및 행동장애라는 곳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선정 기준 자체가 그런 폭력성을 가졌다 할지라도 학업에 있어서 문제가 없으면은 이 친구들은 특수교육 대상자가 안 되는 거예요. 대충 정의만 해달라고 했는데 역시 네. 배우신 분이라 현황칸이 나가니까 네. 네. 너무 많이 나갔나요?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예. 갑자기 그 순간 네. 오건호의 느낌이 살짝 아니 이게 교육권과 관련되어 있는 자제하겠습니다. 거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아니 뭐 자제한다고 하면 그분이 뭐가 돼? 제가 그 분의 네. 비해할 바는 안 되기 때문에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제 수준에 맞게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게 또 한 측면에서는 또 그런 특수교육의 대상자가 되는 거를 꺼려하는 그런 심리적인 요인도 있지 않을까라는 사실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당사자의 부모님이겠죠. 부모님이? 부모님. 네. 예. 그런 요인들이 사실 이게 뭐 장애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잘 받아들여지고, 그러니까 차별이 사실 없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제 장애로 인해서 더 많은 혜택이나 서비스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전문적인 교육을 더 하고 싶지 부모님들이 왜 안 하겠어요. 근데 아직까지 그런 차별적인 시선, 통합교육 아까 뭐 말씀하셨지만 뭐 그 안에서의 그런 차별이나 이런 것도 다시 돌아가는 경우도 사실 좀 더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그런 거를 인식이라든가 상표 서로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할 거라고 전 일단 제가 생각이 들고, 그런데 거꾸로 이제 같이 있기 때문에 너는 장애를 가졌다고 또 차별을 계속 받는 환경에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장애 자체를 이제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 그래서 장애가 간혹 보면 늦게 등록을 하거나 그래서 그 장애에 맞는 조기 치료나 조기 교육이 잘 안 돼서 장애가 좀 뭐랄까요, 더 심해지거나 기능이 뭐 많이 습득이 안 되거나 이런 경우들도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왜냐면 제가 봤을 때 이제 김일원 선생님이 공부하는 거를 좀 옆에서 굉장히 지지한 사람이에요. 지지자다. 예, 격려, 지지하고 격려 밥도 많이 격려. 사주고. 그래? 네. 네, 되게 밥을 뭐 확실히 가장은 강조하네. 아니겠지만 뭐 네네. 큰 공이 있다. 예, 그렇습니다. 나한테도 공이 있다. 그렇죠. 그럼요. 네. 지분이 있어요. 김혜리에 대한 지분이. 약 그래서 5% 있습니다. 야, 정말? 5% 이런 사람. 되게 많은, 저 5%면. 구체적으로 수치까지 나오네요. 네. 근데 쭉 이제 세바스 활동을 같이 해왔죠. 네네. 그러면서 보면서 어떤 사회복지사가 더, 그러니까 전문적인 어떤 뭐 기술과 지식과 그런 건 식견을 더 갖춰서 복지랑 사실 더 접목을 시킨다라고 하면은 그 가능성이 훨씬 더 넓어지겠다. 라는 사실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현재 우리나라의 어떤 장애인 복지 어떤 특수교육에 봤을 때 저는 지금 다 따로 가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좁혀가고 이어질지 그런 부분들 아니면 본인이 생각하는 좀 그 분야에서 하고 싶은 것들을 좀 얘기를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질문이 밥으로 가다가 갑자기 네. 이렇게 아니, 하니까 제 칭찬하다가 네, 제 공을 능력자야, 드러내다가. 능력자. 네. 들었죠? 네. 사실은 제가 지금 졸업을 하고 나서 졸업한 지 한 2달이 지났는데 고민이 되게 많아요. 어떤 고민이요? 제가 일하고 싶은 분야는 장애인 쪽이고 이제 복지국가를 만드는데 장애인 영역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쪽에서 많은 필요한 정책들을 생산하고 고민하고 또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그런 자리에 있고 싶은데 제가 특수교육을 석박사를 하다 보니 괜찮습니다. 네, 석박사를 특수교육에서 공부하다 보니 이 또 사회복지 쪽에 연이 닿는 곳이 상당히 제한적인 거죠. 이런 약간 학제 간의 학문 간의 벽이라고나 해야 될까? 경계가 너무 벽이 높잖아요. 우리나라는 문화적인 특성상.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어디에서 이런 꿈들을 잘 펼칠 수 있을까 고민이 많이 되고 하지만 접점은 명확히 어딘가에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좀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특수교육이 이제 학년기까지를 주로 공부하다 보니까 사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성인기로 이어지는 친구들,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 사회적으로 이제 마련되어 있는 서비스라든지 제도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아울러서 좀 더 폭넓게 이제 특수교육과 장애인 복지를 이렇게 접목시켜서 할 수 있는 분야들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 가져가고 있고 그 안에서 저는 이 성인기 장애인이라든지 아니면 가족 지원 이런 쪽에 조금 더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가족 지원 얘기 들어보니까 이 장애인이란 문제에 대해서 또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인식이라고 생각하니까 또 공감이 좀 되거든요. 네. 따져보면 특수교육을 장애인보다 우리 일반인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거꾸로 우리가 보통 선생님은 좀 받으셔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특수교육 거기서 말하는 특수교육 말고 네네. 뭘 받아야 될까? 좀 특별한 교육을 받으시긴 하셔야 될 것 같긴 한데 뭔지 제가 찾아볼게요. 어느 선생님? 다음 주. 예? 저요? 네. 무슨 교육일까? PD니까 당황하시는데 무슨? 저희 신경 안 쓰고 있어요. 그래요? 네네. 네. 왠지 그렇게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내용에 또는 그 학교에서도 의무적으로 이제 성평등 교육 받는 것처럼 일반 학교에서도 없는데 통합 교육이 없는 데는 그런 걸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있나? 나 잘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장애 인식 개선이나 이런 것들 인권 이런 교육들을 좀 많이는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 보면 그냥 예전에 성교육 받을 때 혹시 기억나세요? 그 영상 이해하지 너무 못한 오래돼가지고. 애니메이션 몇십 우리 때는 성교육이라는 거 40년 전에. 아니야 받았어요. 기억이 네, 나. 그래서 그러니까 받은 기억만 있고 이 내용이 뭘 말하는지 그냥 있으니까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받고 영상 틀어주고 끝나고 양호 선생님 와가지고 교육하고 그러니까 이런 정도 수준인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문적인 사실 강사 풀도 별로 이렇게 있지 않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과연 있나? 그러니까 사실 인성 교육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이제 교육 제도가 그렇게 되지 못하 보니. 지금 아직도 저희가 생각하면 저는 아직 통합교육이 그렇게 많은지 사실 몰랐거든요.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오히려 통합교육이 왜 안 되냐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네요. 근데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통합교육이 있어도, 그러니까 다른 내 친구가, 그러니까 같은 공간 안에 있는
그 동료가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렇게 사실 이어지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랬을 때 좀 우리 교육제도 아까 말씀하셨던 뭐 특수교육이 아니고 그 장애에 대한 거, 인간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그런 부분들 교육들이 당연히 이루어질 필요성은 사실 있는데 뭐 형식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뭐 교육을 받다 보면 일반 학생들도 결국 성인이 되고 사회화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역시 특수교육을 받은 그분들도 역시 이제 사회화 되는 과정에 있으면 좀 더 많은 직업교육가 여기서 다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 안에 있는 내용은 그 직업교육이라든가 좀 저희가 일반인이지만 모르거나 하는 그런 뭐 포션이라고 하나요? 여러 가지 뭐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는지 좀. 고등부에 가게 네. 되면 고등학생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진로 교육과 직업 교육을 받도록 되어 되게 있는데 중요한 교육이군요. 거기. 네, 그것이 이제 성인기로 잘 연결이 안 되는 그런 한계들은 있어요. 그죠. 사회적 인식이 또 있겠지만 과연 고용이라고 하나 고용을 고용하고자 하는 사회가 뭐 회사가 많을지도 의문이지만 거꾸로 보면 여전히 그 기술을 배우는 것이 과연 어떨지도 고민이 되고요. 취업률 같은 것도 저도 걱정이 되고 왜냐하면 마치 이게 그 교육기관이고 사회가 되는 기관인데 결국 따지고 보면 거기서부터 이제 단절되는 거 아닌가. 교육이 여기서 끝나버리니까. 그걸 근데 저는 이제 김민 선생님이 그걸 이어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더 넓게 할 수도 있겠다라는 사실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역시. 네, 그러니까 특수 밥을 그냥 교육을- 사주는 게 아니구나. 저요? 네. 저는 스폰서 아니에요? 네? 아니. 저 기사 할 거예요. 나중에 그 매니저 그 데리고 다니면서 강의하라 그러고 저는 1부 30%만 먹고. 오늘 숫자 많이 나오네요. 구체적 계약서가 있는 네, 것 같아. 네, 알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뭐 학생을 교육하고, 그러니까 장애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더 훨씬 더 이제 지식이 더 그러니까 전문적이죠. 전문적인 교육과 그걸 학령기 아동들한테 하고 그 다음에 밖으로 나갔을 때 그 시스템은 사회복지 바닥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관점은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특수교육은 개인의 어떤 능력의 향상. 이나 그걸 훨씬 더 전문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사회복지는 환경도 더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복지국가 운동을 하고 있지만 어떤 정책적인 접근 같은 것들 더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을 사실 이어주는 역할. 근데 그게 지금은 물론 이제 특수교육에서 전공과라고 해가지고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장애인복지에도 직업재활이 있지만 그 경로를 보면은 특수교육 졸업하고 단절된 다음에 뭐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특수교육에서 이루어진 전공과 또 별개로 이제 직업재활이나 이런 것들이 이어지거나 사회복지기관에서의 어떤 교육들이 훈련이 이어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발달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하나 뭔가 기술을 습득하고 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시고 그 일반화 하는데 되게 오래 그쵸. 걸리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제과제빵을 만들어서 3년 5년을 하셔도 다른 환경에 제과점에 가시면 또 그걸 못 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럴 수 그런 있겠네요. 교육을 너무 다양하게 막 하는 거죠. 뭐 무슨 훈련이다 프로그램이다가 사회복지 바닥에서는 뭐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접점을 이렇게 잘 찾아서 양쪽에, 그러니까 뭐 더 기술적인 거, 전문적인 것과 또 이제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정책적인 것들 같이 이제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뭐 좀 좋은 자리로 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뭔가를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파워를 가져라. 제 네네. 주문이에요. 네네. 눈빛이 네. 기사를 꼭 하겠다. 그러니까 제가 하기는 어려우니 네네. 네가 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압박을 그렇군요. 하고 있죠. 네. 요번에 학위 받은 거는 혹시 이 특수교육 분야 중에 학위라는 것은 너무 멀붕쳐에 아주 어떻게 집약적이고 핵심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을 담다 보니까 어느 내용 분야라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좀 어느 것인지 좀 소개해 줄 수 있나요? 네. 좀 어렵 수 있죠. 연구 주제. 네. 사실은 제가 관심 있고 연구 논문 쓰고 싶었던 거는 지적장애 어머니들의 삶에 대해서 이제 논문을 쓰고 싶었는데 과가 특수교육과다 보니 논문 주제로 좀 적합하지 않다. 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주제면 좋겠다고 해서 일단은 그거는 제가 졸업 이후에 앞으로 공부할 과제로 넘겼고 벌써부터 이게 역시 네. 연구자 하시는 분이 역시 틀린 것 같아. 네. 그리고 졸업을 위한 논문으로는 그 학교에 있는 초등학생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을 했고요. 지금 이제 많이 학교에서 학업에 있어서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게 네, 그렇죠.
그 학교 문화에서 큰 어려움 중에 하나인데 그런 친구들 부적응한 친구들 장애가 있건 없건 그런 친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좀 포괄적인 서비스 교육을 제공을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특별히 부족하게 생각되는 사회성 기술이라는 거를 단계를 나눠서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이제 진행을 해서 그 효과를 분석한 게 제 박사 논문입니다. 결론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연구는 효과적이었죠. 네. 효과적이니까 예, 졸업하신 거예요? 예, 예. 연구물 자랑 좀 해주세요. 아, 그래서 제 연구는 뭘 잘한 거예요? 뭐 우수학위 네, 논문상 탄 네, 거예요? 그럼요. 네. 그래서 졸업할 때 우수학위 논문상도 받았습니다. 조금 더 자랑하자면 졸업생의 7% 이내로 주어진다는 우수학위 논문상. 여기 오늘 숫자 많이 나오는데 7%랍니다. 7%. 아니 굉장히 겸손한 분이시라서 그거를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네네. 그 혹시나 또 옆에 딱 확실히 네. 혜정 드러내주는 씨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드러내주는. 드러내주는. 그래서 제가 이거 뭐야 페북에 올려라. 왜 안 올렸어요? 네, 아니 그런 거를 별로 드러내고 싶어하지 두 않아요. 분 겸손한 학자. 아신지는 어떻게 된 거예요? 별로 안 됐어요. 별로 안 되는데 그거예요? 네, 그래요? 별로 안 됐고 한 5년? 5년이면 5년 된 것 같아요. 5년 네. 정도. 그래요? 제가 퇴사하기 1년 전에 양혜전 선생님 입사해서 네, 아. 같이 근무한 기간이 한 10개월? 네, 그 정도. 네, 팀도 다르고 층도 달랐어요. 아 그래요? 네, 공통점이 있었어요. 어떤 것이? 나이가 같아요. 네.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중요하죠. 그 삶의 그 네네. 굉장히 그 고뇌에 빠져 있는 그 시기에 그 사회복지 이거 나 못하겠다. 나 못해 먹겠다. 뭐 이런 시기에 또 만나서 서로의 위로가 됐어요. 그래서 같이 터키 여행을 다녀왔어요. 퇴사하고 둘 다 퇴사하고. 그래. 같이 여행 가는 친구 정도면 보통 친구가 아닌데요? 그럼요. 네. 저의 완벽한 모습이 사실 여행 가면 깨지거든요. 어디가 그래요? 완벽하죠? 그 모습을 다 이렇게 봐주고 잔소리하고.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묻기엔 좀 그렇지만, 둘이 친하다니까 한 가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그 김혜래 선생님 보기에는 양희정 선생님은 어떤 친구입니까? 복지관에서 같이 일했던 기간이 짧은데 어쨌든 그때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를 알았고요. 그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리고 이제 복지관 퇴사하고 나서 세바스 활동을 같이 하면서 훨씬 더 이제 끈끈해지게 된 것 같아요. 뭔가 사회를 조금 더 아름답게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지향점도 갖고 그 안에서 노력하려고 하는 그런 열정 이런 것도 많이 저랑 잘 맞아서 어떤 것을 하든지 지지해주고 같이 함으로 인해서 시너지가 나는 그런 친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와서 또 이렇게 마이크 앞에 있는 것 같고요. 굉장히 아름다운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네. 제가 표현했다고 하면 아니에요. 얘기 안 할래요. 깨는 것 같아요. 나이 먹어서 친구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기도 한데 네. 아까 그 표현에서 사회에 대한 약간 그 잘못된 걸 바꾸려고 하는 그 노력, 열정을 볼 때 옆에 봐도 저도 느껴집니다. 정말요? 그럼 제가 그러면 뭐 네. 피곤한 것만 보겠다고 네. 생각하죠. 저희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일을 못하면 안 좋아해요. 또 열심히 하고 또 사회에 대해서 열심히 비판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욕을 하기도 하고 조심하세요. 힘들게 한 사람 누군지 물어봐도 됩니까? 네? 아니요,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어떻게 아름다운 입에서 욕이 나오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근황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졸업 이후에? 지금은 제가 졸업한 학교에 특수교육 연구소가 있어서 거기 네네. 박사후 연구원으로 소속이 되어 있고요. 연구하면서 지금 강의 다니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고민되고 졸업한 이후에 말 맞다는 이제 광야 같은 느낌이 간다고 어떤 분이 제가 했던 들은 있습니다. 이제 스스로 이제 개척을 해야 되고 이제 책임감도 이제 커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더 이상 이제 배우는 게 아니라 이제 제가 책임지고 뭘 해야 되니까 그런 거에서 볼 때 진짜 김혜래 박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눈빛 아까 말했던 그분 어떤 눈빛인데? 못 봤어요? 오늘 피곤하시고 네, 장애 그 분 가신 어머님의 그 심정을 한번 연구해 주고 싶다. 그 말 할 때 저는 약간 감동이었어요.
보통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네네. 네. 뭐 듣다 보니까 이런 길을 가고자 하는 뭐 약간 주제가 약간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그래도 이 분야를 간다면 아까 그 사회복지사 같이 공부를 다시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이 많다고 할 때 어느 분야냐 그럴 수 있긴 하지만 특히 사회복지사 분이 그럴 것 같아요. 필리에서 많이 부닥치고 하니까 그분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이야기 있나요? 이 길을 하지 마라. 이쪽에 관심을 가진 네. 사회복지사들이요. 어떻게 보면 공부할 수도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현장에 계신 분들. 저는 어디에서 공부하던 간에 사실 가장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어떤 마음, 동기를 가지고 시작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그런 동기가 있어서 뭔가를 해야겠다는 꿈을 향해서 그것에 필요에 의해 공부를 하게 된다면 사실 어느 곳에 있던지 그 사람은 자기가 목표하는 것 이상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마음과 결의, 열정이 있다면 저는 어느 현장에서든 현장과 함께 공부하는 것을 추천을 하고요. 특별히 그 안에서 제가 걸어왔던 이제 사회복지를 공부했고 특수교육을 공부하고자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많이 환영합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매우 힘들어요. 사회복지와 특수교육이란 영역이 너무 학문 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용어도 낯설고, 근데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면 더 많은, 특별히 이제 장애인 복지 안에서는 더 많은 것들이 보이고 고민하게 되는 그런 지점에 이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기꺼이 그런 고민하고 있다면 학교 학업을 이어갈 것을 저는 권하고, 필요하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담이요? 네. 네네. 아, 네. 직접적인 연락은 못하기 때문에 양혜진 선생님 통해서 네, 네. 저는 아도니스님 통해서 5%라는 얘기가 좀 들어있어요. 아, 저요? 아, 네, 그쵸, 알겠습니다. 그쵸, 네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유동호, 양혜정과 복지 국가를 만드는 사람들을 듣고 계십니다. 그 복지 지표를 설명하거나 복지 수준을 이야기를 할 때 그 장애인의 삶에 대한 것들, 장애인 관련한 예산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우리나라가 이제 가장 많은 차별을 받는 그러니까 소수자잖아요. 특수교육 분야에서도 사실 교육권이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고, 우리나라가 문맹률이 거의 없는 걸로 사실 유명하고 학벌이 되게 높잖아요. 그러니까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해서는 실제로 어떤지, 다른 나라랑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인지, 정말 지금 장애인 복지 수준만큼 격차가 심한지 좀 알고 싶거든요. 특수교육은 대부분 우리나라 많은 정책이나 서비스들이 그렇듯이 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서비스들이 많이 우리나라에 정착이 된 건데, 사실 지금 특수교육이 많이 안정화된 시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장애인 복지에 비해서 특수교육은 사실은 변화의 폭이 크지 않고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정례화돼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 따라가면서 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가는 게 핵심이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런 질적인 부분들은 이제 뒤처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만 지금 그렇게 질적인 것을 담보할 수 있도록 계속 특수교사들이 양성이 되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 이제 특수학교 건립 반대라든지 이런 사회적인 인식들이 낮기 때문에 네. 저는 그 교육의 질 향상과 더불어서 사회 전체적으로 인식에 대한 변화들도 꾸준히 이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게 또 특수교육에서 이 영역까지를 담보하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 강서구에 있는 그 특수교육 특수학교가 건립 때문에 이제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서 이슈가 됐죠. 부모님들이 무릎 꿇고. 지난주 방송에서도 저희가 다루긴 했는데, 그때 사실 제가 완전 자세하게는 들여다보진 않았는데, 장애 아동 그리고 그 부모님들과 관련되어 있는 그 부모님 단체 말고, 당사자들 말고 사회복지 단체나 특수교육 관련된 사람들이 누군가 나섰느냐, 그걸 보여주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 사회복지 내부에서는 약간 문제가 있다, 공유도 하고 했지만 직접적으로 어떤 목소리를 내거나 이런 것도 사실 없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특수교육에서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어떤 관점으로 사실 바라보는지, 그냥 제가 보기엔 또 너무 가만히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지금 그게 그러니까 단적으로 우리의 현실을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안이 있을 때 이거를 누가 주도적으로 장애인 복지 종사자들이 하느냐 아니면 특수교사들이 하느냐 서로 이제 약간 떠넘기는 그런 게 현재의 모습이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특수교육에서 그 강서구 특수교육 학교 건립에 대해서 같이 했던 것은 이제 서명에 참여하는 네. 정도의 소극적인 행동들을 했던 거고 그 이상의 어떤 흐름들을 자체적으로 만들어가기에는 고민도 부족하고 거기에 대한 역량도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그런 접점에 있는 것들을 계속 찾아가면서 활동하고 싶은데 그게 활동이 어디서 진행돼야 될지는 네 세바사인가요? 내만 보기인가? 같이 할까요? 저한테 말했어요 지금. 네 알겠습니다. 얘기는 문두문두한테. 당황스럽긴 한데 뭐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네. 뭐 제가 잘 부족하지만 그러니까 열심히 한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고유한 어떤 권리, 그러니까 사실 교육이 권리잖아요. 네. 굉장히 뭐 여기 국민으로 태어난 누구나 권리인데 그 권리를 마땅히 누리지도 못하고 마땅히 내 권리다라고 말하기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럼 누가 나서야 되느냐? 그 부모님만 계속 무릎 꿇고 삭발하고 울고 해야 되느냐?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함께 더 나서야지. 사실 그게 더 그러니까 연대가 되고 더 정당성도 사실 더 있어 보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비장애인들 그런 그 주민들이 보기에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좀 있었으면 했는데 뭐 저 역시조차 뭐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액션을 취하지 않은 것도 좀 문제는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떤 단체나 어떤 차원들에서 이렇게 나서지 않는 것들.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연대나 이런 것들이 더 활발하게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또 생각이 들죠. 일반적으로 사회적 인식이 볼 때 장애시설 혐오시라고 약간 규정돼 있는 그냥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 신문사에서도. 저거 오면은 우리 집 땅값 떨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예전에 핵 폐기물자 들어간다 뭐 했는데 갑자기 그 핵 폐기물 들어갈 때는 뭐 수백억이든 얼마 정도 지원을 해준다라고 하는 기사도 있고요. 물론 그런 지원이 좋든 싫든 간에 그 지원이 있기 없던 간에 그런 시대라는 인식에 대해서는 그래도 보편타장하게 일반인도 갖고 있을 수 있는 인식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제 통합교육이라는 게 되게 많이 확산이 되고 이제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그들의 교육권이 일반 학교에서 장애가 없는 학생들과 동일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든 현실적으로든 그런 게 실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인식이 여전히 되게 낮은 것은 사실 이런 사회적인 인식을 바꾸려고 하는 어떤 주체 세력이 없다는 주체가 없다. 네네 그런 생각이 고민이 들어요. 그래서 교육이야 교육권 안에서 특수교사라든지 이렇게 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교육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었고 그것의 결과물로 이런 성과들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지만 전체적인 인식 변화에 대해서는 아직 누구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는 게 이제 단적으로 그런 것들이 이번에 강서구 특수학교 건립 반대, 여전히 혐오시설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그래서 그 앞에서 무릎까지 꿇게 하는 이런 양상을 만든 게 아닌가.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런 일들을 보면서 상당히 심각하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네. 네. 여기 요약하자면 결국은 당사자 주체든 운동이 기본적으로 할 때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주장과 내용을 담고 외쳐야 되는 분야가 있고 그 외침을 통해서 서로 이제 조율하거나 네, 복지국가 운동에서도 아동이나 노인 같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들의 복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그 안에서 장애인 또한 취약계층이지만 목소리들이 많이 있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한 그런 흐름 안에서 장애인에 대한 부분도 항상 같이 대등한 선상에서 고민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왠지 선생님의 미래가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드는데요. 네, 잘못 보셨어요. 그래요? 네. 양혜정 선생하고 얘기해야 되는 건 먼저. 그게 이제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그건 안 되고 숫자만 보이니까. 네, 뭐 이상과 현실의 간극을 계속 좁혀 나가긴 해야죠, 저도. 네. 그냥 뭐 알아서 들으세요.
네, 예. 아니 뭐 선생님이 그러니까 그런 거 있어요. 이렇게 뭐 그 저희끼리든 좀 얘기를 할 때 장애인 복지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전문성이 좀 더 부족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라는 사실 뭐 저도 스스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해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장애인 복지를 계속 했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뭔가를 더 이렇게 하고 싶고 전문적인 개입이나 지원이나 이런 걸 하고 싶어서 특수교육을 공부를 한 건데 실제로 이제 사회복지사들 지금 발달장애인 전문 기관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어떤 또 전문성 이런 것들도 요구를 막 받곤 있는데 실질적으로 커리를 보면 2학점, 3학점이 끝이에요. 그것도 선택 과목으로 장애인 복지론이. 그 하나 듣고 이제 뭐 그냥 현장으로 가는 거죠. 그냥 이렇게 공고 보거나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서 가는 건데, 그랬을 때 조금 전문성을 어떤 그 높이기 위해서 어떤 그 방안들이나 어떤 노력들이 더 있어야 될까요? 시설에서. 그러니까 부족하죠? 장애인 복지 뭐 전체 이제 복지기관들 통틀어서 예, 말씀드리는 거죠, 이제. 일단은 제가 계속 고민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기도 한데, 이게 뭐 어느 선까지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사회복지학과 안에서 커리큘럼 안에 장애인 관련된 이제 교육 과정이 훨씬 더 많아져야 된다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들고요. 또 현장에 나갔을 때 지금 보수교육이라는 걸 통해서 계속적으로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들을 받고 있지만 그 안에서 또 발달장애인이나 이런 신체장애인들을 맡고 있는 종사자들을 위한 특별한 네. 보수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전문성에 대해서는 늘 경각심을 가지고 이제 시대의 이런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서 지금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지향점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고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채워줄 만한 그런 교육이 지금은 없지 않나. 그래서 고민만 가지고 있는 현장 실무자들은 많을 텐데 그런 걸 풀어나갈 수 있을 만한 어떤 교육 기관들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그런 부분도 많이 고민이 돼요. 말씀하신 것처럼 발달장애인 지원법 때문에 관련된 기관들이 많이 늘어나면 네. 결국 관련된 종사자들도 그만큼 수가 늘어나는 건데 그 안에서 얼마나 전문성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실현해 나갈 수 있을까. 네, 저도 많이 걱정이 되긴 합니다. 지금 현장에서 고민이 되는 거는 역량의 차이가 너무 크다 보니까 직업마다 예를 들면 지금은 어떤 정해져 있는 시스템 안에서의 학습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학교에서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그러다 보니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그냥 있으신 분들은 그냥 있어요. 격차가 엄청 심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사실 많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적절한 어떤 발달장애인분들에 대한 거는 조금 더 다른 장애보다 좀 더 특별한 어떤 접근을 필요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교육을 찾기도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사실 기대가 좀 크고 지금 제가 그 학부에서는 이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 박사를 아마 그 사회복지를 하셨을 거예요. 그분한테 지금 교육을 듣고 있는 게 지금 5주차짜리 이렇게 듣고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실질적인 어떤 개인에 대한 어떤 개인이 갖고 있는 문제 같은 거, 욕구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접근하는 방법, 환경에 대한 것들이 같이 이루어지니까 굉장히 좋은 거예요. 도움이 되게 많이 되고 있어요. 실제로 적용할 수 있게. 그냥 패러다임의 변화다. 이런 기법들이 있다가 아니고 실제로 적용할 수 있게 배우고 있어서 너무 도움이 되는데 그거는 지금 15명 뽑아서 하는 그런 교육인 거예요. 정말 다양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교육 과정 개설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만들어달랍니다. 저한테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정말 저한테 한 거였어요? 가서 받으셔야죠. 그래요? 네. 듣고 보니까 앞으로 개척돼야 되는 게 아니라 채워야 될 게 많은 것 같아요. 많죠. 간극이라든가 서로의 경계를 떠나서 가장 많은 분들이 관여해야 되고 보수교육이든 거기 있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걸 가르친 사람들이 부단히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은데 이러한 커리큘럼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지는 않겠습니까? 지금 여기저기서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네. 그런데 그런
교육 과정들이 얼마나 검증이 된 것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고요. 제가 또 너무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들을 폄하하는 건 아닌가 조심스럽긴 한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정말 제대로 된 커리큘럼 안에서 필요한 교육들을 제공이 되고 있는지는 교육하고 있는 기관이라든지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계속해서 점검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듣고 보니까 역시 네. 이제 그 일을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조차도 하고 그런 집단도 주체자로서 서로 얘기해서 어떤 문제를 같이 고민해야 된다. 이런 모임 자체가 없는 게 좀 뜻밖이긴 한데요. 뭐 어떤 분야든 뭐 비쌀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렇게 사회복지든 특수교육이든 사람이 사람한테 이제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사람이 미치는 영향이 그러니까 지원하는 사람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많이 미쳐질 수 있는데 그런 만큼 사실 되게 예민하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아까 뭐 말씀드렸지만 그냥 있어도 뭐 직업은 영위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내 시간과 내 돈을 투자해서 이제 공부를 계속 하는 것과 아니면 아까 말했듯이 보수교육이든 어떤 이 장애인 관련한 분야에서 일을 하면 의무적으로 어느 몇 시간 정도의 어느 교육이 정해져 있는 어느 정도 수준의 질이 담보되어 있는 그런 협회나 이런 데서 그 교육이 계속 개설이 돼서 트레이닝이 된다면 되지만 지금은 현재 상황은요, 내가 찾아가서 이제 내가 들어야 되는 거고 그 기관의 차이도 큰 거예요. 이 기관에서 직원들의 역량을 성장해서 이용해 서비스를 높여야겠다라는 하는 기관들은 엄청 보내죠. 근데 안 보내는데 전혀 안 보내요. 네가 역량이 커져서 다른 데 가면 우리 손해다. 뭐 이런 거죠. 우리 위해서 시간과 돈을 투자했더니 나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렇거든요. 제가 아직 먼 기관장 입장은 아니니까 쉽게 말을 할 수 있지만 설령 직원이 우리 기관에서 돈과 뭐 시간을 배려해서 교육을 받아서 성장했다. 다른 데 갔다? 다른 데 가서 다른 장애인분들한테 서비스하면은 전체적인 어떤 질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기관들이 많지는 않으니까 좀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아예 의무화해서 교육이 정말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 좀 어렵지 않을까 좀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요. 분야가 분야이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가 접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고 오늘 이야기부터 여러 가지 얘기 나오기도 하지만 이게 우리가 직무 연수를 받았는데 짧은 생각입니다. 그분들을 폄하하거나 저건 건 아니고요. 받았는데 대상자는 지적 장애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교육이 필요 없다고 느낄 수도 있지 않나요? 왜냐하면 학습하고 반복해서 익히는 것이 더 중요하지 실제적으로 내가 예를 들어서 다른 대상 같은 경우는 투자한 만큼 어떤 걸 꾸밀 수 있다고 하는데 이분들은 익히는 데 대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도 살짝 들기도 하거든요. 제가 잘 모르니까. 네,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는 거. 중요한 말이다. 이런 걸 말씀해 주셔야 돼요. 네, 지적 장애인도 어쨌든 적절한 교육을 받으면 꾸준히 발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발전이 멈춰 있고 지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많은 것을 제공하지 않아도 이 사람이 왜냐면 제공하든 안 하든 변화되는 지점들이 너무 낮으니 나는 전문성이 없어도 그냥 이 사람을 잘 보호하고 양육하면 되지 않을까. 그죠. 이런 생각들이 가장 저는 위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네, 그렇죠. 네, 지금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이제 넘어서야 되는 게 일단 1차적인 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하나라도 더 알려주면은 이분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고 또 이후에 성인기, 노년기의 삶이 정말 많이 바뀔 수 있는데 그런 것들까지 생각이 뻗쳐지지 않는다면은 이제 그분의 삶을 영위하는데 도와주는 사람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게 저는 가장 안타까운 경우인 것 같고 제가 그런 것을 느꼈기 때문에 저는 특수교육을 공부하게 된 거거든요. 네네. 삶을 영위하는 것 이상의 이분들이 정말 개인의 삶을 더 잘 즐겁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라도 뭔가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특수교육을 공부한 거여서 다 그런 생각들이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하시면서 저를 막 강하게 보시니까 네, 정확한 답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적절한 질문이셨어요. 네, 가질 수 있는 거죠. 비장애인들이 이제 가질 수 있는 건데 그게 사실 곧
그러니까 배제와 차별의 기본이 되는 기본이 되는 사고죠. 사고죠. 그러니까 분리돼도 되고 배제돼도 되고 차별받아도 그게 가둬도 된다. 아 그렇죠. 그래서 그런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내가 좀 더 불편한 거 이런 것들. 니들은 해도 바뀌지 않으니까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생산성이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요. 나치의 만행과 그게 다르지 않을 수 있어요. 우생학이죠. 네. 생산성 있지 않은 사람들은 비생산적인 인구를 간주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을지 않을까 눈빛에 그렇게 해주지 마시고. 아니.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 그냥 자연스럽게 녹아져 있는 사고이지만 이게 굉장히 사회에 위험한 사고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죠. 집단주의로 표명이 되거나 네네. 극단적으로 나갔을 때 나치즘이랑 다른 건 사실 우생학 그때 나왔던 거랑은 별로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아, 그랬을 그럼요. 때 굉장히 심각한 어떤 이게 해결되지 않는 이 사회에서 다른 거 마찬가지예요. 장애도 맞습니다. 마찬가지고. 그래서 잘 공부하시고 네, 같이 여러 가지 목소리를 해주셔야죠. 입장에 대한 네, 의견을 말하다 네, 보니까 네. 했던 그런 게 생각은 많으시고. 뭐 가질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보고 듣고 잘한 것들이죠. 네네. 시간이 많이 없지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있는 내용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 이건 뭐 외람된 질문인데 제가 논문을 좀 읽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논문 읽어보셨어요? 아니. 굉장히 이렇게 준비를 하셨나? 왜냐면 좀 어려워서 저도 한번 어떤 내용을 네네. 했는지 좀 봤는데. 어려웠을 텐데 더. 그러니까 제가 좀 읽다 보니까 네. 물론 잘 모르긴 한데 보편적 지원도 있고 표적 집단 지원이 있고 개별 지원이라는 일반적이 있는데 당연히 제가 그냥 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학교 전체의 교육이 있고 아니면 학년별이라도 어떤 그룹의 타겟 뭐 의학에서는 코호트란 말도 쓰긴데 특정 인구 집단이나 특성을 갖고 있는 집단 뭐 장애도 그렇게 쓰겠죠. 아니면 개별 지원인데 저는 개별 지원이 가장 효과가 더 있을 줄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1대1로 근데 표적 집단 지원이 더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물론 이게 어떤 게 그러니까 교육의 가장 중요한 사회성이 내재되어 있어 그런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유동호, 양혜정과 복지국가를 만드는 사람들을 듣고 계십니다. 그게 이제 특수교육 논문이라서 네네. 제가 언급을 최소화하려고 했었는데 네네. 지금 이제 사회복지 특히 장애복지 안에서 도전적 행동이라는 것이 많이 이야기되고 있어요. 근데 특수교육에선 그거를 이제 문제 행동으로 보고 거기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 새롭게 이야기되고 있는 게 긍정적 행동 지원이에요. 네네. 네. 그래서 이것이 시작된 게 중도장애인, 중증장애인들에게 되게 혐오적인 방법으로 이 사람들의 문제 행동을 접근하는 것에 대한 비판을 토대로 해서 나오게 된 게 긍정적인 행동 지원인데 그것이 이 사람들의 문제 행동을 보일 때 어떤 기능이 있을 텐데 그 기능을 파악해서 동일한 기능을 하는 대체 행동, 긍정적인 행동으로 바꿔주자는 게 이것의 원리이고요. 지금 많은 장애인들의 문제 행동을 이것으로 접근해서 지원하는 게 이제 전체적인 흐름이에요. 그리고 제 논문은 그 안에서 이게 3단계로 지원이 되는 거라서 1차는 전체적으로 해보고 거기서도 계속 문제 행동이 지속될 때는 2단계로 2차, 넘어가서 소집단, 표적 집단 중재로 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가 있을 경우는 개별 지원 3단계로 가게 되는 건데 이런 1, 2, 3단계 중에 제가 1차가 끝난 학교에 2차를 지원하려고 가서 했던 겁니다. 네, 그래서 2차로 왔던 친구는 어쨌든 1차로 전체적으로 지원을 했는데도 뭐 교사의 지도에 따르지 않고 학교의 학습 분위기 조성에 어려움을 많이 나타내는 그런 친구들을 대상으로 소집단으로 표적 집단 지원을 한 건데 그 친구들에게 사회성 기술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을 했더니 이 친구들의 문제 행동이 많이 해소가 됐어요. 근데 제가 느꼈던 건 이 친구들에게 준 거는 사실 기술적인 부분 외에 관심과 칭찬을 많이 해줬는데 이 아이들이 그걸 통해서 많이 변화되는 것들을 제가 연구하면서 봐서 매우 뿌듯했고요. 결국에 어떤 문제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의 핵심은 칭찬. 긍정적인 강화와 또 관심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연구를 마치면서 했습니다. 개별적인 지원은 가장
말씀하신 것처럼 효과적이에요. 하지만 가장 최후의 방법이죠. 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네. 칭찬 좀 해주세요, 저도. 네, 매우 쉽지 않으셨을 텐데 논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저희 지도 교수님 이후에 두 번째이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다 읽었어요. 논문을 읽어주신 분. 다 읽었을 거예요. 웬만한 사람들. 저는 양혜정 선생님에게는 제가 편지를 써서 줬는데 읽지 않았다고. 편지만 읽었어요. 예. 아, 그래요? 앞에 편지. 네. 주제와 주제와. 편지, 초록, 끝. 네네. 네, 알겠습니다. 아, 그래. 이런 연구를 의미 깊구나. 네, 5% 세금만.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진짜 많이 지났습니다. 오늘 내용이 어떤 청취자분들한테는 상당히 힘든, 뭐 저 자신도 마찬가지로 힘든 일인데, 아까 그 눈빛에서 나왔던 거 있잖아요. 아까 제가 말했던 의견이라고 하면서 말했던 것처럼 직접 장애인들이 해봤자 얼마나 변한다고 라는 시선이 얼마나 위험한가, 그 차원에서 본 방송을 청취하시면 많은 네. 도움이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네, 이동호 선생님의 생각은 절대 안 읽은 거라고 제가 앱소를 믿고 아이고. 갑자기. 믿으면서 뭐 특수교육은 이제 장애인분들에게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런 사회복지와 특수교육의 전문적인 부분을 접목시켜서 종사들에 대한 어떤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많은 좀 고민과 그러니까 실제적인 어떤 참여들 지원을 더 많이 해주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퀴즈가 안 나갔어요. 네. 집중해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제가 퀴즈를 안 냈는데요. 지난주에도 등장을 했고, 이번 주에도 잠깐 이렇게 언급이 됐습니다. 얼마 전에 그 특수학교가 설립이 된다고 했을 때 주민들의 그 극심한 반대에 부딪히는 어떤 문제들이 좀 있었죠. 그 구가 해당하는 그 25개 자치구 중에 어떤 구일까요? 이거는 주관식입니다. 댓글을 읽어드릴게요. 댓글이 있어요? 네, 제가 댓글이 사실 우리가 그렇게 막 많이 올라오지 않잖아요. 청취율에 비해서 엄청난 청취율을 자랑하는데 댓글이 사실 이렇게 적어서 그걸 계속 저희가 챙겨서 막 읽어드리는 걸 자꾸 잊어버리기도 하는데 또 댓글이 올라왔어요. 조20380님 11월 3일날 올려주셨고요. 19회 방송을 듣고 늦었지만 그런 억울하고 이상한 행정에 대해 의견을 내는 것이 참 소중하다고 느꼈습니다. 좋은 방송 계속 부탁드립니다. 이 응원의 댓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화성시 무한돌봄센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군요. 계속 얘기를 해주시고 계시는데 사실 이게 지금 이미 사업장이 종료가 됐지만 계속 이런 관심 가져주시면 또 좋겠습니다. 네네, 뭐 좋은 댓글이었던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됐지만 그래도 우리 어려운 걸음 하셨는데 청취하신 분한테 못다한 얘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먼저 특수교육과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분들께 다시 한번 응원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가 복지국가를 만드는데 이제 장애인 복지 영역에서의 더 큰 꿈을 키워가는데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도 함께 그 길에 같이 생각을 나누고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